와, 보이십니까? 이 엄청난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보이세요? 네. 이게 한눈에 다 들어오지가 않아요. 카메라 안에도 지금 다 안 들어오죠. 다 안 들어와요. 와, 이거는 진짜 드론 띄워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가 어디죠? 올림픽 파크 포레온입니다. 네,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 왔습니다. 와. 이게 24년 11월 한 달 전에 이제 입주를 하기 시작을 했죠. 네. 이게 그 유명한 둔천주공 5단지 이제 재건축해서 입주를 막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 경매 물건이 나온 건 아니고요.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 바로 옆에 네. 둔천동 모아타운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 옆에 빌라가 좀 나와서 물건을 좀 보러 왔습니다. 여기 아파트 아니에요? 네. 신축 아파트인데 벌써 경매 물건이 나오면 안 되겠죠? 네네. 네. 사실 이제 바로 옆인데 이 둔천동 모아타운이 사실 주민들 반대가 심해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바로 옆에니까 이 아파트 바로 넘어가서거든요. 네. 바로 옆에니까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옆에서 계속 지켜봤겠죠. 그쵸.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다가, 왜냐면 뭐 여기저기 처음에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굉장히 공포심을 줬었어요. 이거 사면 뭐 10억 이하로 떨어진다, 폭락한다 막 얘기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네. 얼마 올라갔어요? 분양가 대비 벌써 10억이나 올라갔어요. 와. 옆에서 다 지켜봤죠. 그리고 일부 또 유튜브에서 이거 올림픽 파크 포레온 뭐 입주하면 뭐 가격 폭락한다, 30% 떨어진다, 그때 사라 막 이런 얘기 있었죠. 네네. 근데 지금 어때요? 전혀 그럴 기미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런 기미가 없죠. 그러니까 옆에서 이걸 다 지켜보니까 어때요? 배 아프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동의율이 막 거치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모아타운이 이제 여러 개 모아서 진행을 하잖아요. 네. 일부 구역은 지금 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면 동의율이 80%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80% 초과 달성했어요. 그럼 이제 내년이면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될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발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실이란 사이트에서 이 경매 물건을 보고 설렜어요. 이거 대박이다. 진짜 해야 되는 물건이다 하고 나서 이제 더 찾아보니까 확인해야 될 게 좀 있어요. 왜요? 왜냐면 아실 안에는 분명히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긴 한데 네. 제가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현재 진행되는 그 구역 안에선 또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확인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전화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구역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거 맞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구역 안에 안 들어가 있는 또 토지 등 소유자들 어때요? 배가 아프겠죠? 배가 아프죠. 그래서 일부 동의서 진구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70% 얘기도 있는데 아직 뭐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고 네. 가서 확인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왔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만약에 현재 구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동의서 진구가 잘 거쳐가지고 만약에 포함돼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어때요? 대박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구역 안에 있는 물건 가격하고 지금 빠져있는 그 구역의 물건 가격이 2배 차이가 나요. 지정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뭐 3억, 4억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좋긴 하겠죠. 근데 만약에 재개발 구역이 안 된다라고 하면요.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아쉽긴 하지만 이 둔천동이 그래도 입지적으로도 인프라적으로도 나쁘진 않아요. 그죠. 네, 그때는 이제 상황 보고 그거에 맞게 대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정확한 사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왔는데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러 가시죠. 네. 근데 그나저나 진짜 크네. 계속 걸었는데 계속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에요. 네. 이제 막 입주 시작하니까 사람들 왔다 갔다 좀 하고 있고, 맞아요. 마무리 공사도 하고 있고, 도서관도 보이고 커뮤니티도 보이고, 와 진짜 크긴 큽니다. 하지만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는 경매 물건이 없습니다. 건너가시죠. 네. 지금 우리가 올림픽 파크 포레온 그래도 온 김에 구경하려고 네. 이제 둔천동역 인근에서 좀 왔는데, 오늘 물건이 이 둔천동역 5선 도보로 한 10분 거리 정도 돼요. 가깝네요. 네. 그리고 강동역에서도 10분 거리 정도 돼요. 역세권이죠. 네. 근데 이 5선 타면 어디 갈 수 있어요? 일단 광화문, 도심권 30분이면 갈 수가 있고, 또 여의도도 한 번에 가요. 45분. 근데 강남은 얼마나 걸릴까요? 강남은에서 한정거장만 가면 이제 올림픽 공원역이 있어요. 그래서 네. 9호선 타면 신논현역까지 이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 일자리 접근성이 괜찮죠? 좋죠. 네. 그리고 주변 인프라도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 지금
걸으면서 여기가 어디예요? 평지입니다, 평지. 우리가 워낙 빌라 보러 다닐 때 네. 뭐 서계동부터 해서 화곡동, 내발산동, 그리고 봉천동, 신림동 이런 데 가면 언덕 너무 심했잖아요. 너무 많아요. 장점 평지. 네. 그래서 이런 평지가 주는 뭐 아늑함, 그리고 평온함, 그리고 한적함, 여유로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강동구도 빌라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죠. 네. 다만 어우. 가격은 조금 높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둔천동 안에도 이런 나홀로 아파트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소규모로 재건축을 진행을 하더라도 뭐 나쁘진 않아요. 네. 나홀로 아파트가 진짜 나 혼자만 나홀로로 있으면 이제 안 하기를 권장드리는데, 이 나홀로 아파트들도 주변에 나홀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 데가 있거든요. 아, 그런 데는 또 괜찮습니다. 이제 물건지가 보입니다. 이 물건이에요, 이 빌라. 오, 어때요? 되게 깨끗한데요? 거의 신축이죠. 예. 오늘 물건이 사용 승인일이 2020년 12월이에요. 와, 4년밖에 안 됐어요. 이제 만 4년 된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신축이라고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 시장 공급 때문에 가려져서 빌라 공급 시장이 지금 안 보이긴 하는데, 빌라 공급 시장도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202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서울시에 공급되는 빌라 수가 있어요. 네.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뭐 빌라 사기도 있고 빌라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이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지금 사실 빌라 공급 시장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4년 됐잖아요. 네. 이 정도면 거의 뭐 2일 돼서 그냥 신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빌라가 그냥 한눈에 봤을 때는 이게 네모 반듯하진 않아요. 맞아요. 꺾여 있어요. 이렇게 꺾여 있죠. 우리가 모든 빌라는 반드시 내부 가서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네. 특히 이렇게 좀 반듯하지 않은 거는 들어가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 안에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을지 사실 개별성이 너무 크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안 좋게 꺾여 있다,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의 수요에 전혀 맞춰지지 않는 구조다라고 하면 매도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보셔야 되고, 다행히 제가 오늘 물건 봤을 때는 네. 이제 건축물 현황들 미리 좀 보고 왔거든요. 구조는 나쁘진 않아요. 이제 이쪽 부분이거든요. 살짝 좀 꺾여 있긴 하는데 네. 어차피 확장 면적이라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확장형 발코니가 항상 있는데, 확장형 발코니가 거의 한 반 정도 돼요. 반이요? 예, 오늘 물건이 제가 아직 경매 정보지를 못 읽긴 했는데 네. 한 8평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아마 실면적은 거의 15평, 16평에 가깝지 않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우리 경매 정보지를 좀 읽고 하시죠. 네? 눈이 막 내리네요. 오늘 물건은요, 서울 강동구 둔천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대지권은 5.3평, 그리고 건물 면적은 8.7평이에요. 감정가는 3억 4,100에 나왔는데 현재 한 번 유찰돼서 2억 7,280만 원대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3억 5,500만 원의 보증금을 가지고 선순위로 있어요. 근데 이 채권은요, 주택보시고증공사의 채권 양도가 됐고요. 현재는 대항력 포기 물건으로 나온 물건입니다. 아, 그러면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금액이 하나도 없는 이제 안전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유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이 건물 등기를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습관화 들이셔야 돼요. 아, 네네. 네, 보시면 각구 2-1번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민간임대주택 등기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물건 우리 고민해봐야 되죠. 네. 임대사업자만 입찰할 수 있을까요? 일반인도 입찰할 수 있을까요? 일반인도 입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딩동대. 네, 일반인도 입찰할 수 있어요. 경매 제대로 배우고 실질적인 수익을 내시고 싶으신 분들, 소액도 괜찮고요, 초보도 괜찮습니다. 제가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저희 더 낙찰 실전반 이제 일정 보이시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 볼 텐데, 오늘 물건이 301호예요. 여기가 2층이잖아요. 네. 그 위에 층 301호. 근데 거실이 이쪽으로 빠져 있어. 아쉬운 거는 거실 뷰. 서양인 것 같긴 한데 노을빛이 들어올 것 같진 않아요. 네. 벽뷰죠. 아쉬워요. 근데 그렇게 좁진 않네요. 네, 좁지는 않고 대신 이제 방 2개가 있거든요. 오. 여기가 작은 방. 작은 방의 조망은 괜찮죠. 네. 물론 약간 북향에 가깝습니다. 네, 아래 도로가 몇 미터일까요? 아, 여기는 15m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8m? 건축선 후퇴해서 좀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암튼 내기입니까? 그렇고, 그리고 큰 방은 네, 이쪽으로 빠져 있네요. 큰 방은 남향이에요. 앞에 이제 2층짜리 건물이 있긴 하는데 지금은 좀 눈 오고 그래서 해가 안 떠서 그러는데, 네. 이게 낮 시간엔 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햇빛은 굉장히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볕은. 안방은 굉장히 좀 따뜻할 것 같다. 네. 다만 여기 거실 뷰만
약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막혀 있어요. 네. 우리가 뭐 다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 우리 빌라에서 뭐 이것저것 뷰든 뭐 향이든 다 만족하긴 좀 어려워요. 네. 근데 거실은 아쉽지만 방 2개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네네. 네,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1층에 보니까 카페가 있네요. 네, 1층에 근린생활 시설이 있어서 상가를 좀 맞췄어요. 아. 소금빵이 유명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1층에 상가가 상가지만 보통 이제 배달 상가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앞에 오토바이 막 대기하면서 굉장히 시끄러운데 맞아요. 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카페도 배달하지 않나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따로 뭐가 부착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동네에서 그냥 조용히 운영하는 아. 빵집 겸 커피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건이 도시형 생활주택이거든요. 네. 도시형 생활주택은 반드시 주차장 보셔야 돼요. 네. 그럼 세대당 한 대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4대 주차 가능하고 뭐 여기까지 잘하면 5대 주차 가능할 것 같은데요. 총 세대 수가 몇 세대일까요? 9세대 같습니다. 9세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비공호 지하 1층 세대가 있는데요. 일단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우선은 2, 4, 6, 8, 10 101호는 상가 같아요. 지하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상가까지 다 포함해서 12세대. 아. 상가를 제외하고 진짜 지하 1층이 있다라고 하면 11세대네요. 네. 그러기엔 주차장이 굉장히 좀 부족하죠. 그러네요. 근데 이게 다 투룸 구조로 돼 있거든요. 네. 전부 다 차를 가지고 입주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이중 주차하기 또 좀 불편하긴 하네요. 네. 주차장은 살짝 단점이네요. 네. 그게 좀 아쉽네요. 내부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라온 스토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운이 즐겁다는 뜻이래요. 즐거운 이야기네요. 네. 즐거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301호에 뭐 수도 요금부터 해서 계속 와 있습니다. 대항력 포기 물건이고 임차권 등기 설정하고 이미 나갔을 수도 있죠. 네. 근데 항상 대항력 포기 물건이 공실은 아니에요. 여러 다양한 경우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내부에 들어왔는데 오늘 막 눈도 내리고 해서 굉장히 흐린 날씨거든요. 네. 근데 내부에 불이 안 켜져서 훨씬 더 어두워요.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청소는 지금 맡기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청소는 하고 있죠. 네. 네, 점심시간에 와서 청소를 하네요. 그리고 지금 입주민 차량 현황인데 현재 1, 2, 3, 4, 5, 6, 6대 있고 아까 비공일은 뭐죠? 지금 여기 비공일은 없어요. 지하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걸까요? 궁금하죠? 네. 한번 잠깐 내려가 볼까요? 네. 301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불이 좀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네. 신성주택 건설 여기다 근생 하나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마 이 주택을 지은 데가 신성주택 건설인 것 같고 네. 살짝 아래다 근생 만들어 놓고 사무실 그냥 넣어 놓은 것 같아요. 아, 좀 불법 아니에요? 불법은 아니죠. 건축 허가 받은 거니까.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죠. 오, 엘리베이터 확실히 넓어요. 몇 인승이에요? 12인승. 충분히 뭐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우리 걸어서 한번 올라가 보시죠. 네. CCTV나 이거는 굉장히 잘 돼 있고 화질도 꽤 좋은데요. 네, 선명해요. 이렇게 살짝 계단 좀 높아요. 네. 그리고 2층에 오면 201호, 202호가 있고요. 냄새가 좋아요. 예. 얼마 전에 청소를 한 것 같아요. 오늘 물건이 있는 301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기 공급 제한 예정 알림이 써 있거든요. 네. 전기는 현재 차단된 상태인 것 같아요. 보시면 지방소원에서 우편물도 하나 지금 날라와 있고 거주는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안내문이 302호도 현재 경매 예정 중인 것 같아요. 제가 안내문 글씨만 봤잖아요. 네네. 어디서 많이 본 거다. 지금 302호도 그렇고 201호도 투룸이에요. 똑같네요. 네. 구조는 약간 다를 수 있죠. 예, 구조는 다를 수 있는데 사실 투룸이 분양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맞췄냐면 우리 아까 3억 5,500에 전세가 맞춰졌잖아요. 네네. 3억 5,500에 전세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3억 5,500에 매도를 해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 매수자가 네. 자기 현금 거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취득세 정도만 내는 거죠. 심지어 그 취득세도 아마 지원해 줄 거예요. 와. 영원으로 사는 거예요. 네. 투룸이 분양이 안 되니까 높게 분양을 하려고 그런 식으로 맞췄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보증보험이 공시지가의 150%까지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도 3억 5,500에 맞춰졌는데 네. 아마 지금 3억 5,500에 매도 쉽지 않을 거예요. 투룸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 못 돌려줬죠. 이 안에 계신 분은 답답하죠. 그죠. 임차권 등기 설정해버리죠. 네. 그럼 내놓지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경매 진행되는 거고 네. 방금 봤던 우리 302호도 네.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따 나가서 우리가 정확히 시세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네. 당시 분양가로는 우리가 매도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올라가 볼게요. 이거는 다른 질문인데요. 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나가면은 그 등기에 남아요? 네, 임차권 등기잖아요. 아. 등기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대인한테 불리할 수도 있겠네요. 불리하죠. 이게 기존 임차인의 어떤 대항력을 유지를 해주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401호, 402호 있고 501호, 502호도 있는데 502호도 지금 보시면 전기 공급 제한 관련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부착을 하고 왔습니다. 가능성이 있네요. 여기는 601호랑 602호가 있어요. 있는데 구조가 좀 다를 수도 있겠어요. 옥상이 없죠. 네. 복층일 수도 있고 전용 테라스를 가진 집일 수도 있죠. 그럼 밖에 나가서 구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판넬 씌워져 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충축을 했네요. 충축한 거는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재개발 내에 있는 거는 괜찮지 않나요? 네, 재개발 구역 내에 있다라고 하면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목적에 따라 좀 다르죠. 단기 네. 매도가 목적이라고 하면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아, 이것도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은 여기도 괜찮긴 하겠네요. 네, 확실하다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물건이 여러 개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예상은 못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네, 이렇게 물건 좀 살펴봤고요. 네, 위에 그러니까 2, 3, 4, 5층부터는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올라가긴 하는데 그 위에 옥상 부분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건 드론 띄워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에 구조는 좀 틀리더라도 네. 지금 201호, 301호, 401호는 구조가 동일하니까 지금 보일러의 5층은 연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2층, 4층은 연기가 없어요. 지금 시간대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실 만한 시간대 와서 구조라도 정확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는 좀 잘 젖었고 아쉬운 거는 스리룸이 안 나와서 그런지 다 투룸으로 지어진 상황. 그러다 보니까 분양이 좀 어려웠고 그래서 전세를 맞춰 놓고 거의 투자금 없이 매도하다 보니까 이 뭐 전세 뭐 사태 때문에 영향 받아가지고 전세도 안 맞춰주고 보증금도 못 돌려준 상황 때문에 네네. 경매 물건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 거죠. 다른 물건들도 지금 보니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302호는 통지가 좀 안내가 됐죠. 네. 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부동산 가서 시세를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네. 이게 재개발 구역에 포함이 돼서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너무 좋은데 그쵸. 아니다라고 하면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네. 그리고 근처에 우리가 빌라 볼 때 초등학교가 중요할까요? 역세권이 중요할까요? 초등학교요. 네,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네. 오늘 물건은 투룸이었죠. 네. 그래서 우리 수요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네네. 이게 뭐 A, B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수요를 생각해보고 어떤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투룸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수요가 들어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초등학교 가까운 거보다는 역세권이 더 역세권이 중요하죠. 더 괜찮다라고 네.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 부동산 찾아서 한번 가보시죠. 네. 바람도 불고 눈도 내리고 임장하기 너무 좋은 날씨예요. 빌라 모아타운 추진한다고 해서 근데 지금 물건을 파는 집은 다물권자들밖에 없어요. 다물권자들은 임대사업자를 승계를 해야 되는 조건. 네, 사업자를 내요. 그분들이 임대사업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내도 돼요. 그 대신 그러면 3천만 원을 벌금으로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물건이 더 저렴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가액이 이제 높은 거를 사시면 돼요. 1구역, 2구역, 3구역 따지지 말고. 네. 근데 대부분 7억 선에 지금 나와 있는 물건들이 엘베에 있는 투룸이에요. 다물권자가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합이 설립이 되면 못 팔잖아요. 여러 개를 갖고 있으니까 빨리 팔아야 되니까 가격이 조금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저렴하게 나온 게 7억이에요? 6억 6천. 6억 6천. 그래서 한 3, 4천 내려서.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임대 사업자를 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전세는 뭐 2억 4천, 4억 2천이 필요하네.
6억 6천으로 계약을 했을 때. 전세 2억 4천에 맞출 수 있고 그럼 현재는 가장 좋은 조건이 제가 임대사업자 내야 되고 6억 6천짜리가 가장 저렴하고 금액은 4억 2천 필요하고 그게 평가 금액 자체가 뭐 한 4억 천 정도 나와요. 이거 안 되는 게 맞죠? 이건 당연히 빠졌죠. 지금 아실 보니까 여기까지 돼 있어가지고 여기요 부동산들이 잘 몰라요. 저는 여기 추진위원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를 너무 잘 알아. 어떤 분이 그러지 않아도 저기 위에 있는 거를 그거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3억 8천. 이 집이야 라운스토리 602호. 선정일 때는 거기 지역까지 포함이었었는데 지금은 빠졌잖아요. 이미 지정이 될 때 그거는 빼고 한 거예요. 거기 라인을. 저거는 이제 가짜고 지금 가짜죠. 6억 여기 6천. 상구역은 이미 80%가 넘어서 조합 설립 인가가 지금 구청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34평, 24평, 20평, 17평 이게 이제 조합원으로서의 분양가예요. 상황인데 10억이니까 추가 분담금이 나중에 한 6억 정도 되겠구나. 감사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뭐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매물 나왔는데 거기는 모아타운 아니죠? 네, 그건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는 게 맞죠? 딴 데 가니까 3억 8천에 나왔는데 투룸이 더 달러 같은데. 아니, 들어간다면 더 줘야 돼. 들어가면은 네. 못 줘도 5억 줘야 돼. 6억, 6억 5천이 막 이렇게 팔렸는데 그럼 6평짜리야. 제 부동산에 들렸다 왔고요. 네. 아이고 참 우리 기대 심리와는 좀 다르게 처음에 제가 조사했던 것처럼 이게 원래는 선정 당시에는 오늘 경매 물건이 있는 데가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됐던 건 맞아요. 근데 실제로 현재 진행되는 거는 경매 물건이 있는 거는 아마 노후도 때문에 이번에 싹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1구역, 2구역, 3구역만 현재 모아타운으로 추진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동률은 지금 엄청 잘 거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부동산에서 하는 얘기들은 우리가 다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굉장히 열의가 좀 뜨거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모아타운이 동률이 80%가 돼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80%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이미 이제 일부 구역은 이제 80% 초과 달성했고 나머지 구역들도 좀 뭐 77%, 78%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아까 다녀왔던 부동산 사장님 중에 한 분이 또 추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정보들도 충분히 알고 있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경매 물건은 이 둔촌동 모아타운 구역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일부 저희가 전화조사했을 때 별도로 뭐 동의를 받고 있다, 포함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다라는 얘기가 그 소유자가 그냥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부동산 몇 군데를 지금 돌고 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절대 그 가격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맞아요. 왜냐면 오늘 경매 나온 물건 중에 602호 매물이 나왔는데 현재 3억 8천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파시는 분이 이미 동의도 받았다, 여기도 진행이 된다, 진행이 안 되면 개별적으로 진행한다라는 얘기를 약간 좀 퍼뜨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일부 부동산에서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이제 매도를 하면 되니까 그냥 올렸던 것 같아요. 어쩐지 제가 이 부동산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 로컬 부동산이 아니라 저 물건을 올린 데가 대부분 좀 멀리 있는 데였어요. 네. 좀 약간 냄새가 나긴 했는데, 네네. 근데 뭐 정확한 거는 우리가 와서 확인을 해 봤어야 됐으니까 일일이 저희가 다리를 다 두드려 본 거죠. 네. 그래서 포함되진 않습니다. 와, 진짜 부동산 한 군데만 가면 안 되겠네요. 네, 여러 군데 돌아다녀 봐야 되고요. 네. 아이고 좀 아쉽습니다. 근데 현재 이 둔촌동 모아타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적인 요소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올라갈 것 같고, 저희가 현재 알아본 바로는 가장 현재 저렴한 게 6억 6천에 나왔습니다. 근데 6억 6천은 주임사를 내고 승계하는 조건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다물권자들이 물건을 좀 내놓은 거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바로 눈앞에 있잖아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입주권을 하나밖에 못 받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팔면 그거 사는 사람도 당하는 거거든요. 입주권 못 받거든요. 청산되는 거죠. 네, 청산되니까.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전이라 지금 급하게 좀 팔고 있는 상황. 그래서 그 이제 승계 조건으로 가장 저렴하게 사는 게 6억 6천. 그 물건이 아까 권리가액이 한 4억 1천, 4억 2천 예상입니다. 아직 네.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전용 84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가 예상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럼 이래저래 계산해보면 한 12억 6천 주고 사는 겁니다. 네. 현재 일반 매물로 우리가 샀을 때. 근데 우리 경매 물건이 있었던 그 구역에 나와 있는 투룸 빌라들은 3억 8천, 3억 5천, 3억 이 정도에 나와 있거든요. 네. 가격이 2배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가 뭐 행복 회로를 돌리자면 네. 경매 물건을 받아가지고 이게 같이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아파트로 가지 않더라도 한순간 뭐 3억, 4억 오를 수 있는 물건이긴 한데 모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요. 오늘 경매 물건이요. 너무 아쉽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시랩 이 플랫폼 보고 아 이거 둔천동 모아타운 구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좀 달려서 오긴 했는데 실상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선정 당시의 구역인 거고 현재는 빠진 채로 나머지 구역만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구별하셔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한두 군데에만 전화하셔가지고 포함이 되네? 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정확하게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물건. 그리고 오늘 물건은 만약에 재개발 부분을 좀 빼고 얘기하면 매도될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약점이 있어요. 투룸이에요. 맞아요. 이게 투룸은 사실 매도하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그리고 투룸이 저게 분양 당시에 굉장히 높게 분양이 됐거든요. 네. 지금 나와 있는 가격에 약간 거품들이 좀 있어요. 이것들도 구분하시고 너무 비싸게 입찰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조사하시고 매도될 만한 가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쉽네요. 아쉬운 점이 좀 많이 있는 물건입니다. 네. 그래도 이거 살기에는 굉장히 괜찮거든요. 네. 이게 저게 3룸이었으면 정말 좋았을 거예요. 투룸이어서 아쉽지만 이제 도전해 보실 분들은 철저하게 팔릴 수 있는 가격 계산해 보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성쌤, 그럼 아쉬움을 끝으로 네. 모아타운 확인할 때 조사해야 될 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사해야 될 거요. 네. 아, 모아타운은 지금 서울 전역에 한 100군데 정도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물건처럼 선정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지정 완료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정 당시에는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투자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관리 처분 인가까지 난 물건을 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 그 다음 사업 시행 인가까지 난 물건, 그것도 나는 돈이 안 된다라고 하면 조합 설립 인가 난 물건을 보시는 게 좀 안전합니다. 근데 나는 투자금이 너무 없어서 조합 설립 인가까지 간 물건을 도저히 볼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 네네. 그 전 단계라도 보셔도 되는데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야 되고, 중요한 거 우리 모아타운이든 뭐 다른 재개발이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고 나서 현금 청산되면 안 되죠. 입주권이 나와야 되죠. 네. 이거 나오는 여부를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조합 설립 인가 후라고 하면 이게 뭐 다물건자 물건인지 아니면 기존 주인이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승계가 되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네. 그 전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내가 조합원으로서 내가 동의를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네. 임대사업자 그 기간이 중요한가요? 임대사업자 기간이 뭐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몇 년 남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얼마큼 가져가야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려고 물어보는 건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아파트 받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라고 하면 뭐 상관없죠. 감사합니다.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물건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일반 물건을 우리가 사는 거라고 하면 굉장히 리스크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경매로 사잖아요. 현재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사는 거고, 그 시세만큼 우리가 안전마진을 확보한 채 매도하는 거니까 투룸이라고 하더라도 매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를 꼭 배워야 되는 거죠. 네. 경매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더낙찰 TV로 찾아오면은 친절히 잘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요?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죠. 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죠. 아, 그리고 여기 어딘지 소개 안 해주셨어요, 지금. 여기요? 네. 여기가 어디죠? 올림픽 파크 프레온. 네, 여기가 올림픽 파크 포레온입니다. 네. 엄청 넓죠? 네. 저 끝이 보이나요? 저 끝까지 답니다. 아. 옆으로도 엄청 넓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한눈에 지금 안 들어와요. 와, 크다 커. 제 내부엔 처음 들어가 봤어요. 와. 여기저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불 들어온 데가 있네요. 그래서 한번 역 나가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내부에 뭐 버스 같은 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마무리하고 가시죠. 네. 고생했습니다.